깊이가 다른 경제 컨텐츠 3프로TV 오늘 아침 라이브 반갑습니다. 정프로입니다. 오늘은 4월 3일이고요. 수요일 아침입니다. 이제 뭐 총선도 한 주 딱 남았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 총선이고요. 이번 주 주말에 아마 사전 투표가 좀 있을 예정인데 하여튼 여러분 더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한 좋은 선택 잘 또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정말 이제 날씨가 어제도 여의도에 사람들이 엄청 많이 왔고요. 아마 이번 주 내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꽃구경 올 예정인 것 같습니다. 경찰분들도 많이 배치가 돼서 벚꽃 구경들 하는 인파들 또 많이 조정을 좀 하시는 것 같은데 특히 여의도에 이번 주에 만약에 방문하실 예정이라면 가능하면 아마 지하철을 타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저희 3프로TV 오늘 아침 라이브 잠깐 순서 소개해드리고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권순우 팀장의 뉴스 3 뉴스 정리를 경제 뉴스 정리를 좀 해드릴 예정이고요. 그리고 박병창 이사님 오늘도 시장 이야기 함께 나눠주십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유명간 연구원 있죠. 유명간 페이머스 리버라는 별명이 있는 우리 유명간 연구원. 이제는 퀀트 투자를 분석만 하는 것이 아니고 투자 전략 팀장으로서 새로 또 보직을 아마 받은 모양이죠. 그래서 올해 또 올 4월 지금의 투자 전략은 또 어때야 되는가 그 이야기 조금 더 퀀트적인 입장에서 아마 설명을 여러분께 해드릴 예정입니다. 함께 해주시고요. 자, 그러면 오늘 먼저 어떤 경제 뉴스들이 또 중요하게 우리가 짚어봐야 되는지 먼저 권순우 취재팀장 모시고 그 이야기부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권 팀장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3프로TV 권순우 취재팀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날씨가 엄청 따뜻해졌습니다. 예, 이제 저희 동네 저희 아파트도 조금 꽃이 폈더라고요. 폈어요? 네, 꽃이 그러니까. 폈습니다. 지금 이제 조금씩 피더라고요. 예, 네. 이제 아침에 출근할 때 약간은 좀 이렇게 아예 깜깜하지는 않습니다. 아침에 예, 예. 이제 여명을 좀 보면서 예, 여명을 보면서 출근하고 있습니다. 출근하시고 하여튼 예전에는 한밤중에 출근하셨었는데 이제 그러니까 점점 예, 해 못 보고 퇴근하고 해 못 보고 출근하고 막 그랬는데 그런 얘기를 왜 여기서 또 하시는 거죠? 지금 날이 뭐 길어졌다는 얘기를 합니다. 날이 길어졌다는 얘기죠? 예, 예, 일이 많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네. 자, 그러면 아니라고 하지는 않겠습니다. 자, 오늘 뉴스들 하나하나 좀 전해 주실까요? 예, 어제 밤 사이에 이렇게 뭐 별일은 없었어요. 네. 별일은 없었는데 금리가 좀 튀었습니다. 그러니까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한 4bp, 뭐 4bp만 많이 오른 것 같진 않은데 네. 지난해 11월 28일 이후 4개월 만에 제일 높은 숫자거든요. 그러니까 장중에 한 4.4%를 한번 찍고 내려왔어요. 네. 근데 금리가 이렇게 그 시장 금리가 올라갔다라는 거는 뭐 일단은 그 기준 금리를 인하하지 않을 거다라는 생각들을 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그럼 왜 시장 금리 기준 금리를 인하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냐라고 했더니 다들 이렇게 노랜딩, 노 랜딩. 네. 네. 경기 너무 좋다. 음. 왜 이렇게 좋아야 되냐? 네. 그 있잖아요. 뭐 어떤 영화에 나오는 거 아닙니까? 왜 이렇게 잘 되는 건데?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이 확 들어요. 좀 전에 그 김한진 박사님 들어오시기 전에도 잠깐 얘기했는데 네. 도대체 미국 경기는 왜 저러는 걸까요? 뭐 이런 얘기들을 서로들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뭐 유럽이라든지 이런 데 지금 되게 안 좋거든요. 네. 그러니까 왜 미국만 저렇게 좋냐라는 부분들이 지금 이코노미스트들 사이에서 굉장히 고민거리예요. 왜 이렇게 좋냐? 이유가 잘 설명하기가 좀 되게 그러니까 뭐 명확하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뭐 다른 얘기들도 하죠. 뭐 유가도 많이 올랐고 뭐 금값도 올랐고 뭐 이래서 그렇다라고 하는데 지금 본질적인 문제는 미국 경기가 너무 좋다. 그러다 보니까 노랜딩 시나리오가 나오면서 금리 인하가 더 미뤄질 수도 있다. 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파월 의장이 말은 했었어요. 파월 의장이 아니 이게 물가가 떨어질 때 이렇게 한 번에 떨어지는 거 아니다. 천천히 떨어진다. 그러니까 이렇게 변동성을 보이면서 떨어진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는 이거 아무리 봐도 이거 경기가 너무 좋은데? 라는 얘기들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수가 전반적으로 하락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금리 인하에 대해서 너무 기대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
다우존스가 이제 1% 하락을 했고요. 네. 나스닥 같은 경우도 0.95% 하락했고 S&P 500도 0.72% 하락을 했습니다. 네. 이 부분은 여전히 뭐 저도 이제 전문가들 얘기를 좀 들어보고 있는데 그래도 좀 뭐 왜 그런지 잘 모르겠어요. 네. 하여튼 미국 경제는 미스터리하다. 너무 네, 좋다. 너무 좋다. 예. 이렇게 좋을 건 아닌 것 같은데 아무리 봐도. 그렇죠. 그 저런 것도 있죠. 이렇게 경제가 좋은데 그 현직 대통령은 경제 무능 대통령으로 비판받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 예, 예. 트럼프 대통령에도 잠깐 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 뉴스는 어제 제일 충격적이었던 숫자는 테슬라의 1분기 인도량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되게 아이러니한 부분인데 작년에 네. 자동차 판매 피크아웃론 얘기 많이 들으셨죠? 그랬죠, 그랬죠. 근데 피크아웃이에요, 피크아웃이에요, 피크아웃이에요 그러면서 차 판매 계속 늘었거든요. 분명히 피크아웃인데 다음 달에 또 늘어. 예, 예. 네. 근데 그것도 사실 현장에 가보면은 계속 차량 판매는 늘고 있었습니다. 근데 주가는 진짜 안 갔어요. 그러니까 현대차, 뭐 기아차 주가 그냥 옆으로 계속 끼고 있었는데 네. 그러다 갑자기 이제 올해부터는 뭔가 이제 현대차에서도 발표를 했어요. 우리의 판매 목표를 낮추겠다. 네. 올해 안 좋을 것 같다. 근데 밸류업으로 주가가 쫙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왜 차 판매 잘 될 때는 주가가 안 가더니 왜 하필 차 판매가 감소하는 시점에 주가가 많이 올랐을까? 이게 가치가 주면 얼마나 마음이 편해요. 주가도 네, 네, 오르고 네. 판매도 늘고 그러면은 네. 좀 이렇게 안정감 있게 이렇게 투자를 아주 하실 수가 있잖아요. 음. 근데 올해 들어서 완성차 기준으로 보면은 국내는 14.6%가 줄었어요. 전달 판매가. 해외 기준으로 2%가 줄었고 2월 달에도 두 자릿수로 내수 판매 줄었거든요. 현대차만 보면은 지난달 기준으로 해서 전년 동월 대비해서 16.1%가 줄었습니다. 기아도 총 판매 기준으로 내수 기준으로 7.6%가 줄었어요. 그러니까 자동차 판매가 전반적으로 이렇게 좋은 상황은 아니에요. 근데 테슬라가 이제 관심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었는데 여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굉장히 안 나왔어요. 아, 그렇습니까? 예. 네. 1분기 인도량이 38만 6,810대로 나왔는데 시장의 컨센서스는 한 45만 7천 대 정도였어요. 네? 그러니까 45만 대 예상했는데 38만 대 나온 거예요. 차이가 생각보다 좀 많이 났네요. 그렇죠. 네. 그리고 전분기가 48만 4천 대였어요. 거의 10만 대 가까이 빠졌습니다. 네네네. 전년 동기에도 42만 대가 팔렸었는데 네. 거기에 비해서도 좀 한참 못 미쳤어요. 그러니까 미국의 수요 둔화와 중국에서의 경쟁 심화가 영향을 준 것으로 보여요. 그러면 이게 뭐 테슬라만의 문제냐라고 한다면은 이번 그를 계기로 테슬라가 다시 글로벌 전기차 판매 1위로 올라섰습니다. 그래요? 예, 왜냐하면 요거 잠깐 역전했던 BYD가 훨씬 많이 빠졌어요. 1분기 전기차 판매량이 43% 줄어든 30만 대. 보조금 때문에 그런가?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수요가 좀 안 좋아요. 예. 그리고 이제 보조금 영향도 있고요. 근데 네. 중국 같은 경우는 보조금 작년에 좀 줄였는데 거기에 또 경쟁 심화의 영향도 좀 있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영향들이 좀 미치면서 전기차 판매가 좀 줄었습니다. 근데 BYD 같은 경우는 그나마라도 전체 판매량 기준으로 보면은 전년 동기 대비 한 13% 정도 증가했어요. 근데 BYD도 내연기관이 없고 테슬라도 내연기관이 없는데 네. BYD 같은 경우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가 있어요. 아, 그럼 내연기관도 있는 거나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러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면 어쨌든 내연기관 엔진이 있고 예. 그다음에 이제 전기가 같이 이제 쓰는 거잖아요, 전기를. 근데 통계로 볼 때는 그건 이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는 내연을 안 치니까. 그거는 친환경차로 쳐요. 네네네. 그래가지고 이게 좀 늘어났습니다. 근데 전기차만 기준으로 봤을 때는 어디야? 테슬라가 글로벌 네네. 1위가 되긴 했다. 근데 기대했던 것보다는 한참 못 미치더라. 네, 한참 줄었는데 그런데 1위다. 예, 요건 근데- 이제 하이브리드 차량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면서 상대적으로 순수 전기차에 대한 수요가 좀 줄은 것도 영향이 좀 있겠네요. 영향이 있는 걸로 말씀 보여요. 들어보니까. 네. 그리고 또 물가도 올라가고 뭐 좀 그러니까 이게 탄소 중립에 대한 기대치가 좀 많이 낮아지다 보니까 전기차에 대한 관심도도 좀 떨어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뭐 많이들 얘기한 거 있잖아요. 얼리 어댑터들 다 샀고 이제 캐즘 넘어가려면 전기차 가격 좀 내려가야 된다. 네. 그러면은 이제 전기차 가격이 지금 요새 배터리 관련 광물들 가격 되게 많이 내려갔잖아요. 네. 그러면 전기차 가격이 더 내려갈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고 전망할 수도 있는데 아. 지금 전기차가 전망하기 좀 어려운 또 하나의 이유는 이 트럼프 전 대통령입니다. 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오늘 뭐라 그랬냐면 우리는 전 세계 어느 국가보다 휘발유가 많다. 네. 그리고 나는 휘발유를 많이 쓰길 바란다. 임기 첫날 나는 전기차 보조금 지원 명령 폐기에 서명할 것을 약속하겠습니다, 여러분. 아, 그래요? 네, 매번 발표했습니다. 그러면 대선 전에 좀 많이 팔리겠네. 보조금 있을 때. 아, 요것도 정프로는 또 이렇게 한번 들어가죠. 와, 그 생각은 못했습니다. 네. 예. 트럼프 대선 있는 그 직전 한 8, 9, 10 요때 이제 전기차 판매가 반짝 늘어납니다. 네. 예,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네. 근데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 얘기를 했던 지역이 그 유세 현장이 미시간입니다. 아, 미시간? 네, 미시간은 이제 그 자동차의 예. 고장이었다가 디트로이트가 미시간 안에 있습니다. 예. 거기가 이제 자동차 회사들이 좀 쇠락하게 되면서 네. 거기서 약간 러스트벨트 지역으로 분류가 그렇죠, 되는 요런 지역인데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전기차 다 몰아내고 내연기관 살립시다 이 얘기를 트럼프 대통령이 한 거예요. 근데 되게 아이러니한 건 뭐냐면은 미시간주는 그 사실 그 자동차 산업이 좀 쇠락을 하게 되면서 어려움을 좀 겪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전기차와 배터리 업체들을 유치하고 있는 지역이에요. 네. 그래가지고 포드하고 LG 엔솔이 지금 미국 미시간에서 전기차 배터리 뭐 이런 거 공장 돌리고 있거든요. 근데 그 지역에 와서 전기차 서명 없애버리겠다라고 또 트럼프 대통령은 또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아이러니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면 네. 여기서 지금 그 망한 거 좀 어떻게 좀 복구 좀 해보려고 전기차하고 배터리 유치해갖고 좀 어떻게 좀 해보려고 있는 지역에서 가가지고 거기 지원을 끊겠다라는 건데 근데 참 신기한 건 트럼프 전 대통령은 사실 말이 좀 앞뒤가 안 맞더라도 굉장히 좀 사람의 그 마음을 이렇게 흔드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어서 좀 좀 이런 상황이 되게 아이러니한 상황이지만 그럼 도대체 전기차가 어떻게 되는 거야라는 것을 예상하기가 좀 굉장히 어렵게 만드는 측면이 좀 있고요. 네. 그러면서 또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중국에 관세 안 내면서 멕시코에 공장 지어갖고 자동차 만들어서 미국에 수출한다. 그럼 미시간과 전미 자동차 농조가 완전히 망할 거다라는 얘기를 좀 했고요. 네. 그러면서 참 말 되게 자극적으로 잘해요. 그러니까 그들은 전 세계에서 제일 나쁜 죄수와 살인범, 마약범, 정신병자, 테러리스트를 미국에 보내고 있다. 남미에서만 오는 게 아니라 콩고, 예멘, 소말리아, 시리아 등 전 세계에서도 오고 중국에서도 온다. 이 얘기를 또 이렇게 했습니다. 이민자 관련한 얘기죠. 아, 그래요.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참 전기차 전망하기를 굉장히 어렵게 만드는 요인들인 것 같습니다. 네. 자, 여튼 지금 테슬라의 1분기 차량 인도량이 크게 하락한 요 소식부터 좀 전해 주셨고요. 두 번째 뉴스 가봅니다. 예, 두 번째 뉴스는 어려운 거에서 제가 전기차 좋은 얘기는 안 했군요. 뭐 좋은 얘기도 있어요? 좋은 얘기 있죠. 뭐예요? 그러니까 일단 가격대가 좀 낮아지는 측면들이 있고 네. 종류가 굉장히 다양해지는 측면이 있습니다. 전기차의 종류가 다양해진다. 예. 그럼 소비자 선택권이 굉장히 높아지고 허들이 좀 낮아지는 성격이 있거든요. 네. 그리고 여기서 경쟁이 치열해진다라는 얘기는 전반적으로 가격이 좀 낮아지면은 여기 캐즘의 문제가 이제 그럼 대중적인 파퓰러 시장이 어떻게 열릴 거냐의 문제잖아요. 근데 파퓰러 시장을 열는 제일 중요한 키워드는 사실은 가격이에요. 네. 근데 그런 가격적인 측면에서의 메리트와 상품적인 메리트들이 올라가게 되면은 그리고 전반적인 이제 리튬 공급이라든지 니켈 공급들도 좀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그 전반적인 원가가 좀 내려가는 측면이 좀 있거든요. 네. 그리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뭐 그렇게까지 많이 성장세가 둔화될 것 같지는 않은데 이런 통상적인 이유나 정치적인 이유들은 좀 영향을 좀 줄 것 같아서 조금 전망하기가 좀 어렵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네. 두 번째 뉴스는 어제 삼성전자 엄청 올랐습니다. 8만 5천 원. 5천 원까지 갔어요? 예. 그 뭐 시총 500조 돌파 뭐 이런 뉴스가 있었던 것 같은데. 예. 8만 5천 원 딱 8만 5천 원 지키고 마무리했습니다. 85층. 예, 85층 드디어 구조됐습니다. 네. 거기가 이제 시총 500조가 됐는데 네. 삼성일도 올해 들어서 세 번째 높은 수준이고요.
근데 여기서 그 NH투자증권 이번에 그 유명관 팀장님 오시면은 이거 훨씬 더 잘 분석하고 계실 건데 저는 그 NH투자증권 자료를 좀 봤는데 코스피가 4.19% 올랐는데 삼성전자, 하이닉스, 한미반도체 빼니까 0.22% 하락이더라. 그러니까 지금 막 그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메모리 쪽 이렇게 막 올라가면은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경제나 코스피가 되게 좋은 듯한 표들을 나타내게 돼요. 근데 거기가 달리기 시작하면은 나머지가 거의 다 쉬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대형주들 주가가 굉장히 부진했는데 예를 들어서 한전 같은 경우도 이제 좀 여기서 뭐 적자 좀 안 난다 이런 얘기 나오면서 좀 괜찮은 흐름 조금 나타낼 법 하다가 12% 하락했고 현대차 기아도 이제 밸류업으로 쫙 올라갔던 부분들 좀 하락했고 뭐 화학주, 뭐 LG화학 이런 데 굉장히 많이 떨어졌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일종의 올해 시장이 좀 어쩌면 보여줄 수도 있는 그 경제 펀더멘탈 자체가 그 올해 산업 전망은 반도체가 수출을 중심으로 해서 그 반도체 수출을 중심으로 해서 경제 성장이 좀 높게 나올 거다라는 게 대부분의 그 전문가들의 전망이에요. 그러면은 전체 수출 지표도 개선이 될 거고 수출 지표 개선되는 것들의 대부분은 반도체 쪽에서 반등이 날 거란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전체 수출에서 그 수출이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 보니까 네. 반도체 수출이 개선이 되면 전체 수출이 개선되고 경제 성장률이 높게 나올 거예요. 네. 근데 그럼 그 사람들이 그걸 체감할 수 있을 것이냐? 그렇진 않을 수 있다는 거죠. 내수는 오히려 좀 더 약한 모습을 좀 보일 거고 네. 증시에서도 그럴 가능성이 좀 높다는 거예요. 뭐 코스피는 좀 괜찮게 나올 건데 코스닥은 좀 약하게 나온다거나 네. 코스피에서도 반도체 갖고 계신 분들은 좀 괜찮다고 느끼는데 나머지 섹터들이 좀 굉장히 안 좋은 흐름들을 좀 보이고 있을 것 같은 그런 모습이 지금 최근에 좀 강하게 좀 나타나고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여기서 조금 아쉬운 부분들이나 좀 이거는 되게 이제 약간 좀 개인적인 소회는 요새 그 워낙 삼성전자 80층 위층에서 좀 고생하고 계셨던 분들이 많아가지고 네. 80층 넘어가니까 좀 많이 매도를 하시거든요. 개인 매도. 예. 그러면서 외국인 매수가 좀 많이 나타나요. 어... 그럼 만약에 이쪽에 온기가 불었을 때 네. 삼성전자가 많이 올라간 부분들에 대한 온기를 좀 느낄 수 있는 분이 조금 적어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좀 들어요. 아... 그러니까 근데 저는 그러니까 사실 수급은 네. 저는 별 의미는 없다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뭐 외국인 기관 개인이면은 뭐 누가 파니까 누가 사고 누가 사니까 누가 팔고 막 뭐 그런 그렇긴 하죠. 거래의 문제라 그거 네. 자체를 보진 않는데 그냥 요것만 보게 되면은 이렇게 80층에서 탈출하신 분들은 여기서 조금 더 많이 더 오르게 되면 좀 아우 이게 뭐 이게 뭐가 지수가 왜 이래 그러니까 뭐 주가가 왜 이래 뭐 증시가 왜 이렇게 재미없어 뭐 그럴 수도 있을 상황이 좀 이어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네. 근데 요즘에 삼성전자 그 분들 좀 만나갖고 얘기를 좀 들어보면은 내부의 주가에 대한 부담을 좀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내부? 내부. 삼성전자 내부. 내부에서 네. 우리 주가 왜 이 모양이냐라는 게 네. 뭔가 좀 압박이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지금 아직 낮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이 낮다라는 건 아닌데 네. 한 뭐 HBM 미스난 이후에 이제 하이닉스는 달리고 삼성전자 못 달렸을 때 그때부터 조금 이렇게 압박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갖고 자꾸 뭘 내놔요. 야, 우리가 하이닉스보다 못할 건 없잖아. 이제 이러면서 자꾸 뉴스들 내놓는 거군요. 그러니까 그거를 내놔요. 네, 그래서 뭐 디램 저 3D 디램인가요? 뭐 그러니까 그런 것도 이번에 그 얘기 나왔는데 나왔죠? 그 얘기를 좀 드리려 그러는 게 네. 멘콘 2024라고 해서 이제 반도체 관련한 학회예요. 네. 근데 3D 디램이 어떤 거냐면 예전에 한번 제가 막 되게 러프하게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었는데 뭐 디램은 막 그냥 구멍 뚫는 거라 미세 공정으로 갔을 때 개선이 별로 없다. 그리고 10나노에서 더 내려가기가 되게 힘들다는 말씀을 좀 드렸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시스템 반도체 쪽에서는 뭐 3나노, 2나노 이런 얘기하고 있는데 이 그 디램 공정에서는 뭐 1A, 1B, 1C, 뭐 1XYG 뭐 그래가지고 다 10나노 공정 사이에 있다고. 네. 그래갖고 그러면 10나노에서 더 내려가기가 좀 힘들면은 그 다음 디램은 없는 거냐라고 했을 때 다들 그냥 생각했던 거는 적층이었어요. 3D 디램으로 올리는 거. 네. 근데 여기에 이 기술을 선도할 것으로 보였던 삼성전자가 이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보통 이쯤 되면은 로드맵 쫙 내놔가지고 뭐 언제부터 뭐 지금은 아니지만 몇 년도부터는 이게 3D 적층으로 가든 뭘 하든 게 뭔가를 할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네. 그게 생각보다 좀 안 나왔었어요.
근데 이번에 처음으로 3D DRAM의 로드맵을 공개를 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뭐 하긴 했어야 될 거라고 생각들은 했던 부분들이 삼성이 좀 움직이고 있는 것 같다라는 얘기 정도의 포인트를 잡으시면 될 것 같아요. 아직 이제 뭐 3D DRAM이 뭐 어떤 거고 뭐 이런 것까지 좀 설명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 네. 이제 조금 삼성의 움직임이 조금은 이렇게 좀 바빠진 것 같다라는 정도 느낌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반도체 뉴스가 하여튼 올 상반기 계속해서 좀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자, 세 번째 뉴스도 가볼까요? 저 댓글도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뭐죠? 3년 전에 10만 전자 간다 그랬을 때 그때 완전 데자뷰다. 그때도 이랬었나? 그러니까 그때 이게 어떤 상황이었는지 저는 정확하게 기억하거든요. 네. 어떤 상황이었냐면 메모리가 되게 좋았고 네. 거기 파운드리에서 3나노 넘어갈 때였어요. 아, 3나노 넘어갈 때 게이트 올어라운드 도입하면 네. TSMC 제낀다. 맞아. 근데 TSMC는 그 당시에 게이트 올어라운드를 적용을 안 했어요. 핀펫으로 갔었어요. 네. 그래가지고 막상 했을 때 오히려 조금 보수적으로 갔던 TSMC는 수율을 또 금방 좀 올렸는데 조금 더 과감하게 도전했던 삼성전자는 거기에 수율을 좀 잡는 거에 어려움을 좀 겪었어요. 네. 그게 지금까지 좀 이어지면서 이게 그 파운드리 잡으면 그 12만 원 간다. 이 얘기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사실 뭐 지금은 삼성전자의 그 업사이클에서 메모리에서 기대할 건 있는데 네. 그럼 파운드리에서 당장 뭐 TSMC 잡을 게 있을까? 뭐 이렇게 따로 그게 잘 보이지는 않아요. 네. 근데 뭐 그때하고 판박이라고 보기에는 오히려 그 업사이드 있는 이슈는 좀 더 뭐가 좀 나와줘야 될 것 같긴 해요. 파운드리 쪽은 뭐 크게 기대가 지금은 안 되는 상황인데 예전에 이제 그 기대를 많이 했던 상황이고, 그쵸, 근데 네. 지금은 이제 메모리 쪽에서 또 새로운 먹거리를 좀 찾아 나가는 것 같은 느낌은 조금 있는 뭐 그 정도 상황 아닌가 근데 싶습니다. 3D 낸드가 뭐 당장 뭐가 되는 건 아, 아니니까. 그냥 계획만. 예, 예.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은 HBM 빨리 예. 그 퀄리티 높여갖고 엔비디아 승인 받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뉴스 가봅니다. 세 번째 뉴스는 네. 이제 글로벌 통상 문제로 산업 지형 달라지고 있다는 얘기 항상 많이 하고 있었는데요. 네. 그 중에 조선업은 이제 빅3 체계의 치킨 게임 구조로 가 있다가 대우조선을 하나그룹이 인수를 하면서 방산 쪽에 초점을 많이 맞추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그룹은 예전에 그 저 미국에다가 공장 저 법인 하나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미국 조선소 산다고 계속 돌아다니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왜 미국 조선소를 사야 되느냐? 그러니까 미국에는 이제 군함을 만들려면은 네. 미국 안에 조선소가 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제 미국 안에서 돌아다니는 배를 만들려면은 미국 안에 조선소가 있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뭐 그럴 수 있겠네요. 근데 여기에 좀 되게 인상적인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 네. 그러니까 미국에 이제 굉장히 큰 풍력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 오스테드라는 덴마크 회사가 있었습니다. 전 세계 1위 회사예요. 근데 이 회사가 그 거의 한 3조 4천억 원을 이제 풍력 프로젝트에다 날려먹은 적이 있거든요. 예, 근데 그거 왜 날렸냐면은 네. 그 풍력 그 해상 풍력 엄청나게 큰 거 그 바다에다 설치를 하려 그러면은 네. 큰 배로 이걸 실어 날라야 되잖아요. 네. 근데 이게 그 안에서 움직이게 하려 그러면은 미국 안에 있는 조선소에 주문을 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미국에 있는 조선소에다가 맡겼다가 네. 그 배 못 만들어 가지고 공기 지연되고 뭐 비용대로 들고 그래서 풍력 프로젝트 자체를 취소해 버렸어요. 3조 날려먹고서.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오스테드가 원래 대우조선에다가 맡기려 그랬었거든요. 예. 대우조선에다 맡겼으면 그거 사다가 했을 건데 이런 게 그 당시에 그 미국 언론에서 되게 많이 나왔었어요. 예, 예. 그러니까 뭔가 미국의 조선업이 좀 필요하다는 얘기가 좀 있고 그럼 거기서 뭔가 좀 한국 조선사들이 뭘 해줬으면 좋겠는 상황이었는데 어제 나왔던 보도가 뭐냐면 호주의 오스탈이라는 회사가 하나그룹의 인수를 거절했다라는 보도가 어제 나왔어요. 오스탈이죠? 오스탈. 네, 오스틸로 적혀 있어요. 제가 오타를 쳤나 봅니다. 네, 오스탈입니다. 오스탈. 그러니까 이게 호주 회사긴 한데 네. 엘라바마에 그 조선소가 있어요. 엘라바마. 예, 예. 그러니까 요거 사면 네. 요거 사면 일단 미국의 조선사를 확보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요? 예. 그럼 거기다가 이제 좀 더 투자해가지고 네. 거기에 뭐 큰 배도 만들고 그 뭐 저 군함도 만들고 이제 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되는 건데, 근데 거절을 했다라는 보도인데 이게 분위기가 좀 나쁘진 않아요. 한화가 하여튼 그 오스탈 인수를 추진했는데 오스탈에서는 안 해. 얘기를 했는데 그쵸. 그냥 딱 거절하고 끝 이게 아닌 것 같고 뭔가 계속 좀 협상이 이어지는 분위기인 모양이군요. 예, 그러니까 오스탈에서 어저께 그 보도 자료를 냈어요. 네. 오스탈 홈페이지 가보면 그 얘기 나오는데 관심 있으신 분 한번 직접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거절한 이유가 그러니까 호주나 미국의 외국인 투자심의위원회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네. 그게 좀 어렵지 않겠냐.
그래서 거절한다. 음. 그때 한화에서 바로 얘기했던 게 뭐 승인 받을 수 있다. 그리고 미국 입장에서도 지금 뭐 중국의 해군이랑 뭐 싸우고 뭐 하려면은 배 만들어야 되는데 조선소가 없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약간 한국에 와서도 좀 한국 조선사들한테 우리 좀 도와주시죠. 뭐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네. 이런 거 보면은 그 승인을 아예 안 할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오스탈은 필수 승인이 확보할 수 있다면 나는 추가 참여에 열려 있다. 네. 라는 얘기를 굳이 자료를 내서 해요. 그러면 이게 뭐 안 하면 안 하는 거지 왜 굳이 그걸 자료를 내 가지고 뭐 그런 얘기를 하냐는 거죠. 네네. 그래가지고 이제 요새 그 오스탈의 주가를 보면은 6개월 주가 차트 지금 잠깐 제가 보여드리고 있거든요. 근데 내려갔다 올라갔다 요 근방에 이렇게 쫙 올랐어요. 여기 이제 인수액이 나오면서부터요. 약간 그 이게 시장에 좀 세지 않았나. 그래가지고 요거를 굳이 회사 홈페이지에 올린 거는 아, 회사 홈페이지에 올렸어요? 네, 회사 홈페이지에 올렸어요. 오스탈이? 네. 아, 그래가지고 이제 그 약간 좀 이거 좀 되면 시가 기준으로 프리미엄 줘야 되니까 미국은 네. 그냥 대충 자기들끼리 짱해서 못 하고 다 공개 매수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살려면은 다 사야 돼요. 네. 그래가지고 요거를 가지고 조금 그러니까 이사회에서 뭔가 이게 야 이거 가지고 좀 시장에 알리면 주가를 좀 올려서 팔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해석들도 좀 같이 나오고 있어요. 이렇게 욕심부리다가 또 아유 포기 뭐 이럴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닌가? 그거? 그럴 수도 있는데 네. 뭔가 좀 들어올 것 같은 거죠. 아, 적당히 올리시기 바라겠습니다. 근데 지금 사실 조선주가 별로 안 좋습니다. 전반적으로. 미국에서도 아니요. 한국에서. 한국에 그러니까 왜 안 좋냐면은 네. 얼마 전에 볼티모어 다리 사고 있었잖아요. 네 미국 이거 박은 거. 네. 그배 현대중공업에서 만들었거든요. 아 그래요? 네, 네. 물론 이게 보장 기한이나 다 지나가지고 뭐 상관은 없는데 네. 여기에 또 그 엔진이 네. 그 만이라는 회사에 라이센스 받아가지고 현대중공업이 만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좀 약세를 좀 보이고 있기는 해요. 근데 여기서 제가 뭐 뉴스를 너무 여러 개 뉴스를 주저리 좀 전해드리는 것 같은데 네. 저는 이거 산업 전환하는 거 되게 관심 많잖아요. 산업 전환. 네, 산업의 뭔가 포트폴리오가 좀 달라지는 거. 네. 예를 들면 이제 하나오션이 어제 그 1조 2천억짜리 그 LNG 운반선 내척 건조 계약 맺은 게 있거든요. 네. 그거는 제가 보니까 다들 얘기하는 게 이제 카타르 쪽인 것 같아요. 근데 또 웃기는 게 이게 우리가 이제 카타르의 그 배 만드는 건 우리가 주로 한다는 건 다들 알고 계시잖아요. 네. 근데 얼마 전에 현대 글로비스가 그 카타르로부터 LNG 운반선 내척에 대한 용선 계약을 맺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카타르가 가스를 만들어 가지고 운송을 하는데 그럼 그거에 운송 사업자가 필요할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요거를 현대글로비스가 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에는 현대글로비스가 자동차 운반 주로 하는 회사고 네. 여기에 뭐 CKD 부품 만들고 뭐 부품 운반하고 막 그래서 이게 자동차 운반선 좋을 때도 현대글로비스의 단점이 하나 있는데 그 주요 고객사가 좀 무서운 데라는 거예요. 네. 현대차 주요 고객사가 그러니까 안 올려주는 거야 운임을. 그래가지고 약간 좀 한계가 있거든요. 네. 이제 정의선 회장 지분이 많은데도 운임을 잘 안 올려준다 그러더라고요. 그랬는데 그럼 여기서 그 LNG 운반을 카타르 거란다? 이거는 신규 사업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우리나라에서 이 뭐 카타르 거를 용선하는 회사가 얼마나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우리 국내적으로 보더라도 에너지 운반이라는 새로운 사업이 생긴 거고 현대벨로비스라는 그 회사 차원에서 보더라도 뭔가 사업이 좀 새로 생기는 것들이 뭔가 우리나라 기업들이 뭔가 좀 새로 글로벌하게 다른 사업하고 있는 부분들이 되게 다양한 분야에서 좀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말씀까지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나저나 그 볼티모어 그 항해에서 이제 배가 부딪혔지 않습니까? 근데 교각보다 훨씬 더 배가 튼튼한 거 아니냐 그런 걸 또 증명했다는 댓글들도 있네요. 아 그러네요. 배를 튼튼하게 아 그러면 우리 그 선박을 또 그러니까 다리를 튼튼하게 지을 수 있는 우리나라 건설사들이 한번 또 출동해줘야 되는 건가요? 와 이거 하여튼 창과 방패의 대결입니다. 하여튼 사고 수습 잘 하시기 바라겠고요. 아, 근데 둘이 딱 부딪혔는데 네. 둘 다 끄떡도 안 하는 것도 되게 신기하겠어요. 여튼 배와 다리는 일단 배가 이긴 걸로 네, 정리하겠습니다. 네, 이런 사고는 나면 안 되겠지만 일단 충돌 상황에선 그렇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 어제 저 보셨어요? 샤오미 퓨퓨 빵 하는 거?
샤오미 그 수7? 예, 예. 그거 사고 영상 여러 개 지금 올라오는 모양이던데. 예, 예, 그래서 이거 뭐 제대로 만든 차가 맞냐? 그 별명이 샤이칸? 이제 샤오미가 만든 타이칸 뭐 이래갖고 샤이칸이라는 별명이 있던데 뭐 그냥 핸들 롤링도 많이 좀 생기고 자율주행 비슷한 저 상황에서도 굉장히 그 불안한 모습들을 좀 많이 보이고 있다. 그래서 개선해야 될 게 굉장히 좀 많아 보이는 그런 상황 아닌가. 이제 막 출시됐는데, 그죠? 차라는 게 10,000km 달리는데 9,999km까지 아무 문제 없다가도 1km에서 문제 생기면 그거 큰 문제인 거 아닙니까, 그죠? 역시 차 전문가십니다. 예. 그래서 단 하나의 실수라도 용납돼서는 안 되는 그런 상황인데 과연 단기간에 샤오미가 이런 점들을 다 극복을 해냈는가? 요거는 이제 우리가 좀 검증을 해봐야죠. 자, 그러면 우리 권순우 팀장님은 여기서 보내드리고 박병창 이사님 이어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권 팀장님 고생 많으셨고요. 점심시간에 점심 드시고 산책 한번 벚꽃 좀 사주세요 좀. 맨날 제가요? 말만. 아니, 야, 너 밥 먹었냐? 안 먹었으면 가서 사 먹어라. 예, 다음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못 먹게 하는 것보다 낫지 않습니까? 고생 네,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장 시작 전부터 종료까지 쏟아지는 수많은 뉴스와 정보들. 이 중에서 어떤 것이 투자에 정말 도움이 되는 정보일까요? 3프로의 증시 셔터맨 박근영 마스터가 직접 정보를 선별하고 투자의 힌트를 드립니다. 시간도 아끼고 투자 아이디어도 얻는 시간, 박근영 부장의 마켓 힌트와 함께 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3프로 TV 앱과 홈페이지를 확인하세요.